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결국 113불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에 무려 12% 이상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단기적인 바닥 시그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악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중국에서 모델 3과 모델 Y 가격을 이번 달에 벌써 두 번째로 또 내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9월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테슬라 가격을 한 13%에서 24% 정도 내렸다라는 지금 뉴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는데 테슬라 전체적인 가격을 내리게 되면 그만큼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주당 순이익을 보세요. 제가 다행히 지난주에 스크린샷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1월 4일로 봤을 때요. EPS 에스티메이트, 커렌트 에스티메이트이 5.29였어요. 근데 1월 9일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요. 지금 5.15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상하는 실적을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90일 전에는 이제 5.9였어요, 둘 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7일 전에는 5.38, 그리고 30일 전에는 5.59. 그러니까 테슬라 가격을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는 주당 순이익 숫자가 점점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서플라이 디맨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물건 재고도 전체적으로 남아 돌면서 이 프라이스 자체가 이제 이 낮은 레벨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연준이 계속 이 디맨, 수요를 계속 내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높았고 물건이 귀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장중에 10% 이상 반등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엔비디아가 작년 8월 중순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하락하다가 이날 보시면 갑자기 장중에 크게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10% 이상 올라갔었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엄청난 반등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보통 큰 이런 양봉이 있으면요. 바닥 시그널일 가능성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도 지금 최근에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양봉이 있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보세요. 무려 57%나 이때 단기적인 반등이 있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차트를 보여드리면 사실 테슬라는 그동안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락해서요. 10% 이상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차트를 볼 때 양봉이 별로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연히 올라온 게 아니고 크게 개파락했다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상승해 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여드릴 때, 주봉으로 보여드릴 때 제가 이 110 레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다가 2주 연속 이 110 레벨을 지탱해 주긴 했거든요. 이번 주에 지탱을 해주면서 캔들스틱이 주봉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이평선까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락장에서도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하게 되면요, 중간중간에 큰 반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도 이 저점 레벨에서 거의 68%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보시면 이 저항선 레벨에서 최근에 리젝트 된 다음에 엄청나게 또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즉, 어느 정도 주가가 너무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시고, 또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잘 상승했을 때 매도를 안 하시면요,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올해 같은 환경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아직도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고 매파스러운 환경에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테슬라 발류에이션을 보시면요. 첫 번째 엔트리 포인트로 조금 매수하기는 괜찮다고 생각은 돼요. 보시면 전에는 이제 트레일링 P랑 포월 P가 굉장히 높았어요.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었는데 지금 실적도 계속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는 대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월 P가 이제는 지금 2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최근에 예상 실적을 수정받아서 지금 24가 된 거지, 수정받기 전에는 포월 P가 20, 21까지도 됐었어요.
자, 물론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forward PE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내려갔으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과 비교할 만한 forward PE도 돼요. 근데 아무리 성장률이 지금 예상보다 조금 둔화된다고 해도 아직도 30%, 40% 사이의 성장률은 있거든요. 그 성장률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같은 대기업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그만 팔고 조금 기술적으로 볼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패닉셀이 멈추게 되면요, 지금 정도 엔트리 포인트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2001년 대비 2002년 자동차 세일 매출 성장률이에요. 근데 보시면 테슬라는 44%가 나왔고 GM이 3%가 나왔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금 리코드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 매출 성장률이 당연히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 대기업 중에선 테슬라 같이 잘 성장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과 태양광 정책을 지금 바이든이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3년, 5년간 볼 때는 테슬라는 계속 꾸준히 성장할 걸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또 참고하셔야 될 게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작년에 대폭락했어요. 테슬라뿐만의 문제는 지금 아닙니다. 트위터 인수한 거랑 일론 머스크가 크게 주식을 매도한 것도 문제가 됐지만 그만큼의 비슷한 문제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지금 연준과 연준 오피셜들이 계속 매파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많이 내려온 후 연준이 금리를 멈추던지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 오게 되면요, 테슬라 같은 주식은 또다시 반등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엔비디아 차트예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예 같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도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여기 보세요. 12평선 리젝트, 10에서 또 리젝트 한 다음에 여기서는 22평선에서 리젝트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22평선을 돌파하고 22평선을 돌파할 때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요, 22평선을 돌파하고 무빙 에버리지 크로스오버가 있을 때 반등이 있었죠. 똑같은 위치로 반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사인을 원하신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22평선은 돌파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사인은 이제 RSI도 한번 이용해 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RSI가 30이었어요. 근데 RSI만 낮아졌다고 매수를 하셨으면 여기서 큰 손해를 보셨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RSI는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때는 RSI가 이때보다도 오히려 더 올라간 상태이죠. 이게 포지티브 다이버전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RSI는 올라가고 있다. 이것도 보통 좋은 사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두 사인, 이평선 돌파랑 RSI가 지탱해주는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오셔도 저는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 때문에 최근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테슬라에 대한 영상을 조금 더 최근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요, 앞으로 전기차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테슬라는 확실한 전기차의 리더이고 그리고 꾸준히 잘 성장하는 기업이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3년, 5년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주가 가격보다는 오를 겁니다. 정말 힘드시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패닉셀에 너무 멘탈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